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 하이원이 고향 홈에서 열린 차이나 드래곤과의 개막 3연전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대명 상무는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원정 3연전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오늘 손상호 기자와의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아이스하키 정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비하인더넷 9회 바로 출발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오늘 9회를 맞았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일본 원정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김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뭐 오랜만이죠. 9박 10일 일정이었나요? 네네. 네. 일본 어디였죠? 예, 하치노에하고 니코를 다녀왔죠. 네, 일본 하치노에와 니코에서의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지난 회에 저희가 서울과 일본 하치노에를 잇는 2원 녹음 방식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뭐 전화 연결이 아니라 각자 녹음기를 집에 각자 자기 코앞에 두고 네. 예, 그거를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만들었죠. 뭐 서로 이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침 이른 시간에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해 방송을 듣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제 아침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 하니까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 목 상태도 좀 많이 잠겨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좀 뭔가 잠이 덜 깬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받아서 상당히 민망하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환한 대낮에 평상시와 비슷한 시간대에 저희가 만나 있고요. 오늘 9월 9일에 비하인더넷 9회를 맞았습니다. 999. 아, 그러네요. 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 돌아온 힘 PD와 오늘 9회를 진행해 볼 텐데 개막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먼저 힘 PD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강원 하이원이 홈 3연전, 개막 3연전을 가졌습니다. 예, 안양할라 이어서 하이원도 예, 개막을 했죠. 네, 먼저 오늘 강원 하이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차이나 드래곤과의 시즌 개막, 홈 개막 3연전 싹쓸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안양할라가 지난주에 먼저 차이나 드래곤에게 싹쓸이 승을 거뒀고 하이원은 과연 어떨까 했는데 역시 뭐 기대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군요. 1차전 먼저 보니까 4대1로 승리를 거뒀네요. 이날 네. 이제 송동환 선수가 시즌 첫 골의 또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김철준 선수하고 권태환 선수는 이제 한 골과 도움 하나씩을 또 기록을 했고요. 예, 그래서 힘 PD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 현장에는 가지 못했는데 저희의 그 김성훈 씨가 네, 고향 현장에 좀 다녀왔어요. 네네. 다녀와서 이날 1골 1어시스트 세 번째 골의 주인공이었는데 김철준 선수의 목소리를 좀 담아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이어가 보시죠. 오히려 연습을 통해서 외국 선수들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한국 선수들끼리 이제 의기투합하고 더 이렇게 팀워크나 그런 걸 더 많이 다져서 좋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팀에서 우선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목표는 이제 잘 다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1차전 4대1 승리에 기여했던 김철준 선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철준 선수가 수비 포지션인데 이날 2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뭐 오현호 선수도 포인트를 올렸고. 네. 이 첫 승의 기운이 이어졌는지 2차전에서는 좀 더 쉽게 풀렸습니다. 10대2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날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18초 만에 타일러 브리클러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 타일러 브리클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네, 상당히 높았는데 뭐
이번 개막 3연전을 통틀어 봐서는 뭐 쉽게 팀에 적응하고 녹아들었던 게 아닌가 네 싶네요. 예. 이후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연속골 터뜨려주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요. 그리고 이날 좀 특이사항이 안현민 선수가 이 피리어드 이후에만 무려 4골 또 어시스트까지 추가를 하는 아주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맞췄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현민 선수 이날 뭐 최고의 주인공이었는데 안현민 선수의 좀 인터뷰를 담아와서 봤습니다. 예, 예슬 씨가 다녀왔고요. 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운더스포츠 리포터 김예슬입니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10대 2의 큰 승리 가져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상무에서 전역하고 왔는데 좀 약간 기분이 묘해가지고 지금 일단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찬스도 많이 살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해트트릭에 이어서 4골까지 기록하셨습니다. 거의 쏘는 족족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컨디션 좋으셨나요? 컨디션도 좋긴 했는데 일단 각오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같은 조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끼리 말을 많이 하고 네. 패스가 일단 잘 나와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이 옆에서 계속 찾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한마디 이번 시즌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팬들분들과 가족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족한테는 일단 더 멋있는 경기를 뛰고 싶고요. 일단 안 다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네. 일단 최선을 다 할게요. 그리고 팬분들 하이오니 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시합 때 매주 찾아오시는 팬들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그 팬 여러분께 더 멋진 경기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경기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하이원의 아빠 선수 안현민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아빠 선수 뭐 옆에서 아들이 계속 열심히 찾았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좀 아들을 안고 인터뷰를 했다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다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겠다 이런 좀 얘기가 좀 인상 깊네요. 네, 아들이 갓 도를 지났는데 굉장히 화목하고 보기가 좋아서 네. 네. 유부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중에. 그럼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는 다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이날 어쨌든 뭐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팀 복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안현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이날 뭐 안현민 선수도 그랬지만 일단 스위프트, 뭐 브리클러, 송동환, 뭐 인라인 선수들이 지금 무려 11포인트를 합작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 하나 특이사항이 이날 김동환 선수가 데뷔 10시즌 만에 아시아리그 통산 3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300경기 출장이라면 아이스하키에서 어느 정도 의미인가요? 오래 했구나. 네. 뭐 그냥 그겁니까? 한 시즌이 이제 50경기가 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상도 없어야 될 뿐더러 꾸준히 또 기량을 유지해야 또 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경기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이 되겠네요. 네. 통산 300경기, 뭐 32골, 또 1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예, 수비수다 보니까. 예. 네. 일단 뭐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145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동환 선수인데 뭐 앞으로 이 포인트도 포인트고 또 출장 경기 계속해서 많은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송동환, 김동환 선수가 하이원에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대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3차전이 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어쨌든 4대3 한 점 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수입을 완성했습니다. 네, 3대3까지 간 스코어를 보고 있으면서 차이나가 지난 시즌처럼 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마지막 결승골을 또 박종수 선수가 넣었더만요.
박종수 선수 사실 힘 PD랑도 인연이 좀 깊잖아요. 예, 뭐 박종수 선수 대학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알게 돼서 광운대학교. 네, 예. 친분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기쁘면서도 네. 많이 아쉬웠던 게 이거를 내가 영상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 담고 일본에 있구나 하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했나 봐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좀 네.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박종수 선수의 결승골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던 하이원이었고요. 이날 또 브라이언 영 선수도 통산 200경기 또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그 3연전 보니까 안양 한라도 굉장한 골 폭풍을 몰아쳤었는데 하이원 역시 3게임에서 18골을 몰아쳤고요. 예, 뭐 일단 상대가 뭐 차이나 드래곤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상위권 팀들은 다 이런 스코어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분 좋게 개막은 시작했으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팀들하고 상대를 하게 될 텐데 요 기세를 좀 쭉 이어갔으면 하네요. 네. 3연전에서 또 타일러 브레이클러 선수라든지 뭐 오연우, 안현민, 뭐 홍현목 또 거기에 또 부상에서 돌아온 최정식 선수도 또 5개 어시스트나 올려주면서 아주 뭐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하이원이 새로운 어떤 선수 구성으로 가고 있는데 예, 기대했던 만큼 또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그 걱정을 좀 깨트릴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은 이제 9월 12일부터 일본 원정 경기에 들어갑니다. 예, 북해도로 떠납니다. 오지 이글스와의 2경기 그리고 일본 제이지 크레인스와의 또 2경기 이 원정 4연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본격적인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선수들도 갖고 있을 것 같고 네. 팬분들도 멀리서나마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의 일본 원정에서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알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9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명상무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상무가 힘PD와 함께 일본 원정길 다녀왔는데 네. 지난번에 또 그 프리블레이즈에게 1승 2패를 했고요. 또 마지막 3차전을 잡고 아주 기분 좋게 니코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기록이었죠. 네, 3연패 홈 원정 수입을 당했고 니코로 이동하는데 버스하고 뭐 기차, 열차 이용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가고 또 현지 적응을 하고 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예. 뭐 모든 팀들이 원정 때는 다 그런 뭐 일정들을 겪겠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정신력으로 버티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7대3으로 패했는데요. 이날 경기 내용은 좀 어땠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후에 다음날 바로 경기를 갖게 되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 개막 아이스벅스 니코가 특히 그 홈에서의 그런 열성적인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이나 분위기가 압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벅스 외국 용병들이 좀 활약을 쏠쏠히 펼쳐주면서 7대3 큰 점수차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패배 이후에 저희가 대명상무의 부주장 오광식 선수를 좀 만나봤거든요. 자, 오광식 선수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원정 경기 와가지고 4번째 경기였는데 먼저 원정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경기 전반적으로 뭐 흐름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힘이 붙였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 경기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파워플레이라든가
또 좋은 수비를 통해 가지고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용병들이 워낙 이제 연륜 있는 선수들이고 또 베테랑 선수들이다 보니까 좋은 움직임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한 번 더 둘러보거나 좀 더 신경 쓰면은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다음 경기 때는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식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역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일정은 빡빡하고 또 2차전, 3차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바로 2차전 경기를 맞게 됐습니다. 2차전, 1차전 때보다는 좀 더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과는 4대2 또 2골 차 패배였습니다. 이날 경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날도 뭐 전날 경기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체력적인 부담을 빼고는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막상 막하의 경기력을 보였던 대명상무였고요. 다만 좀 파워플레이 찬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득점을 이뤄냈었어야 되는데 예. 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득점력 부분의 부재가 좀 아쉽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중반까지는 대등한 경기로 갔었는데 결국은 좀 말씀 주신 그런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외국인 선수들이 뭐 결정적인 순간에 좀 더 힘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난 시즌에도 대활약을 했었던 데이비 퐁크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했던 마크 딜라고 선수. 예. 마크 딜라고 선수 같은 경우에 안양알라에서도 뭐 예전에 뛰었던 경력이 있는데 지난 시즌 유럽 리그에서 뛰었었는데 뭐 아시아 리그보다 상위 리그에 속해 있던 팀에서 굉장히 고득점에 많은 포인트를 올렸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 아이스박스로 넘어와서 또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족족 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날 일단 원정 연패를 당하게 됐는데 김우영 선수를 좀 만나보셨다고요? 예, 뭐 입대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아시아 리그를 합류하게 됐고 아직 뭐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뭐 훈련소 이후에 뭐 아이스타임을 거의 2주 3주도 못 가졌던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유부남 선수죠. 네. 아, 이 선수도 유부남이에요? 네, 신혼입니다. 게다가. 아니, 군대 가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네. 네,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김우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김우영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첫날 목요일날 경기 때는 뭐 제대로 한 게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 100%는 아니어도 한 70-80%까지는 보여준 경기라서 그래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저쪽 조가 용병들이다 보니까 뭐 퍽 가지고 노는 그런 기술들이나 뭐 슈팅력이 좀 뛰어나서 저희가 좀 다 같이 협력해서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첫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그 조한테 실점을 한 것 같은데 내일 경기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운동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6경기 정도는 감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한 70-80%는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명상무의 김우영 선수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이제 대명상무가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3연전 3차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차전 뭐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스코어만 봐도 이게 참 또 마지막 경기였기도 했고 스코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슛아웃 패배를 당했어요. 예, 이 피리어드 때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2골 먼저 실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피리어드까지 3대3 동점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세 정도면은 뭐 3피리어드 내지는 연장 가서 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했지만 예. 뭐 또 상대인 만큼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것 같고요. 승부샷에서도 이제 대명상무가 먼저 골을 넣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황현호 골리가 글러브로 세이브를 하면서 좋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골을 먹고 우리도 이제 못 넣는 경우가 생기고 하면서 5번째 슈터까지 이어졌는데 첫 번째, 세 번째로 첫 번째, 네 번째로 나서서 골을 성공시켰던 이영준 선수가 이제 5번째로도 나왔었는데 예. 세 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예. 세 번째 실패를 네, 하면서 했었고 이제 아이스박스는 마크 딜라고 선수가 나와서 예. 골리 정면 쪽으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아쉽게 대명상무가 수입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패배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을 수도 있는 선수가 바로 이영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승부샷에 키를 쥐고 있었던 이영준 선수를 저희가 또 경기 후에 만나봤죠. 네, 뭐 이영준 선수가 지금 아시아리그 통산 그리고 최연소 그 100포인트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가졌지만 예, 개막 홈으로 옮겨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날 승부샷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본 6연전을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장까지 가서 편의점 갔는데 이길 수 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못 이겨서 전체적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세 번째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승리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아직 100%는 아니고 훈련소 갔다 와서 운동한 지도 한 2주 정도 운동하고 아시아리그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조금씩 시야도 트이는 것 같고 이제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것 같고 60-70%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홈 가서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이나 드래곤이랑은 무조건 저희가 3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앞으로 남은 시합들 쭉쭉 연승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할 거고 팀이 다 같이 해서 열심히 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0포인트 빨리 달성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팀의 승리가 먼저니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는 대명상무의 이영준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예, 100포인트까지 4개인가 남았더라고요. 지금 97경기 출장했고요. 96개 포인트니까 3경기 4포인트 남았네요. 네. 100배까지. 네. 네. 홈 개막 3연전에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상무가 당초에는 일본 원정 6연전 3승 3패를 목표로 안고 떠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승 5패의 성적을 거뒀고요. 더군다나 이 니코 아이스박스에게 3연패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결과였어요. 네, 뭐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할 승률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잡는데 뭐 그러면은 한 2승 4패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2승을 따내는 게 조금 버거웠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리블레이즈 때도 그랬고 아이스박스전에서도 용병 라인, 외국인 용병 라인에서 좀 실점을 많이 내줬던 게 좀 아쉬움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점 4점을 얻었죠. 마지막 승부샷에서 이제 1점을 얻게 되면서 예. 뭐 당초 예상했던 6점 내지는 9점보다는 이제 좀 모자란 승점이 되겠지만 뭐 미디어 데이 때 뭐 배영호 감독님 말씀도 그랬고 이제 훈련한 지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즌 개막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이제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뭐 일본 팀들이나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5월, 6월 이때부터 시즌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차이나 드래곤 홈 개막 3연전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다잡는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힘찬 PD가 일본 원정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또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경기들을 쭉 보고 왔잖아요. 네. 뭐 대명상무 얘기는 저희가 이미 뭐 많이 나눴고 네. 이 일본 팀들의 전력 직접 확인한 전력이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의 그 아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시즌 전력의 핵이었던 외국인 용병 킴스탈이라던가 그리고 다나카 형제가 이번 개막 홈 3연전 때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력이 이탈됐던 점이 가장 컸을 것 같고 일단 이 선수들이 어느 시점에 합류를 하느냐가 프리블레이저로서는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8위로 마감을 했었는데 올 시즌 정말 제대로 벼르고 있구나. 전력이 급상승했구나라고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용병이죠. 데이비 폰크하고 마크 딜라고 그리고 수비수인 카일 워튼 선수까지 요 세 선수의 용병 활약이 생각보다는 매우 좋아서 아이스박스가 좀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핵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이토 형제와 더불어 이 라인에서는 사이토 형제하고 강윤석 선수가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돼서 이 라인에서 뛰게 손발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 라인 그 사이토 테치야, 사이토 타케시 그리고 강윤석 선수 요 세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아이스박스가 플레이오프 4강권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6강 그 한 자리 놓고 싸움을 하느냐에 갈림길에 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 순위에 있어서는 대명상무보다 아래에 있었던 니코 아이스박스여서 내심 대명상무의 선전을 기대했지만 아이스박스가 기대 이상의 생각보다 좀 강한 전력을 드러내줬고요. 말씀 주신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강윤석 선수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네. 강윤석 선수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일본 니코 아이스박스에서 이제 아시아리그 데뷔를 하게 된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일본 원정길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네. 강윤석 선수도 만나보셨죠? 네, 강윤석 선수는 이제 3연전 마치고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예. 강윤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막 데뷔전 첫날 경기였죠. 이때 도움 3개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개막 3연전 동안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사이토 형제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무난하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니코 아이스박스에서 아시아리그에 데뷔한 강윤석 선수의 목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3연전을 이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세 게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라인메이트들과 좀 더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한국 원정 게임에 좀 더 좋은 모습,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뛰어다녔고 라인메이트들이 많이 도와준 만큼 쉬운 시합 그리고 좀 더 많은 포인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일본어도 좀 배우고 있고 그것보다는 팀 동료들이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에 하이언에서 뛰었던 가와이랑 또 사이토 형제들이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박스 강윤석입니다. 일본 팀에 있는 만큼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이 없지만 한국 원정을 갈 때만이라도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코 아이스박스의 강윤석 선수였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타지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좀 외롭고 힘들겠어요. 네, 더군다나 또 니코가 도시가 아니고 약간 관광지, 시골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도 놀 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예, 강 선수 같은 경우에 더 심심하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강윤석 선수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에서 선수 생활한 그 예전에 사례가 좀 있죠. 예, 송도환 선수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지금 대명상무에 2명이나 있네요. 김혁 선수하고 신경윤 선수. 예. 김혁 선수는 프리블레이즈에서 시즌을 개막을 데뷔전을 가졌었고 신경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재즈 크레인지에서 데뷔전을 갖고 시즌을 뛰고 그 다음에 대명상무로 입대한 케이스인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윤 선수 만나서 아직 강윤석 선수가 일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팀원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조언 같은 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두 선수가. 아, 신영인 선수하고 김혁 선수가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두 선수들도 이제 나홀로 타지에서 적응을 하고 뭐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강윤석 선수도 당연히 뭐 거쳐야 할 과정일 것 같고요. 뭐 개막전도 괜찮게 치러냈고 또 홈팬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또 팬들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안양으로 원정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예, 잘 준비해서 심심함 이겨내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윤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원정 경기를 오는 셈이 될 텐데 뭐 안양도 오고 고향도 오고 인천도 오게 될 텐데 이렇게 오면 또 많은 팬분들이 좀 반갑게 좀 맞아주시고 네,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행여나 즐길 수 있을 거리가 있으면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네. 그 경기 끝나고 저녁 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 풀 경기를 올려놓잖아요. 경기 영상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인터넷 속도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올려야지 하는데 이제 뭐 저도 정신 없었고 그냥 올라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로 언제 올라오냐고. 아, 경기 언제 올리냐고요? 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많이 심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도움이 돼드려야 되는데 부지런히 올려놓겠습니다. 네, 강윤석 선수 좀 볼 수 있게 네. 빠른 업로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자, 강윤석 선수의 계속되는 건승을 저희도 함께 기원하고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일정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주 또 새로운 일정이 잡혀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이번 주에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대명상무가 차이나 드래곤과 홈 개막 3연전을 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이군요. 9월 네. 10일, 12일, 13일입니다. 네, 뭐 안양알라나 하이원이 3연승 홈 개막 수입을 가져왔었는데 네. 대명상무는 정말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한 순간일 것 같고요. 당연히 3연승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악재가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니코 원정에서 김영준 선수하고 이동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일단 공격 선수 두 선수 없이 그리고 길상호 선수는 이제 원정에 부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 선수도 차이나 드래곤 3연전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격진에 좀 누수가 생기면서 좀 어렵게 홈 개막전을 치르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은 드는데 뭐 일본 원정에서도 뭐 정말 극심할 거라 생각했던 전력에서 그 기대를 깰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뭐 차이나 드래곤 잡을 수 있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뭐 수입하면은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차이나 드래곤 3연전에서 대명상무가 몇 승을 올릴 것이냐, 요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5강까지는 5개 팀들이 거의 뭐 자리 싸움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6강 플레이오프에 한 자리를 놓고 이제 하위권 팀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이라면은 차이나 드래곤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영준 선수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00경기 100포인트. 예, 최연소 아시아리그 네. 100포인트 달성. 네, 이 기록 한번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3연전에서. 예, 이왕이면 첫 경기 때 나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예, 토요일 날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12일 토요일 경기예요. 예, 뭐 개막 행사로 해서 뭐 초청 가수도 부르고 경품도 많이 선물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잔치에 이제 100포인트 달성이 돼야 좀 모양새가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그렇군요.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리그 경기가 이번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홈 링크인 만큼 또 많은 참여 또 관중들이 좀 많이 꽉 들어찼으면 좋겠어요. 예, 북적북적 해야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치노에도 그렇고 니코에서도 느낀 거지만 여성적인 팬들의 응원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네. 예, 정말 원정팀이지만 보기 좋을 정도로
그리고 짜릿짜릿할 정도로 정말 웅장했던 스케일이 있었던 일본 팬들의 그런 응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비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하이원은 일본 원정을 떠나게 되고요. 네. 또 송동환 선수 최다 포인트 기록 경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뛰는 족족 기록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순위를 좀 볼까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먼저 크레인즈하고 프리블레이즈가 5경기씩 치렀는데 일단 승점이 같은데 뭐 골득실 차이 뭐 이렇게 해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차이나 드래곤 3연전을 각각 수입을 했었던 안양알라하고 하이원이 3, 4위를 잇고 있고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은 했지만 승부샷 승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네 팀보다는 이제 아랫단계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즈를 불러들여서 홈 개막 3연전을 가졌었는데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5점을 획득했고 6위를 랭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상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승 5패. 하지만 이제 그 5패 중에 이제 승부샷 패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승점 4점을 갖고 있고요. 오지이글스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처음 3경기 3연패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장승을 한번 거뒀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전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직접 못 봤으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승점 2점을 획득하면서 8위에 위치하고 있고 차이나 드래곤은 지난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대명상무와의 원정 3연전에서 첫 승점을 기록할 것인지. 만약에 이때 승리를 하게 되면은 차이나 드래곤 팀 역사상 가장 빠른 최단 기간 승점인가요? 그렇죠. 아, 승점이 아니라 이제 승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도 또 새로운 경기들 많이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아이스하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 뭐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기 밴쿠버는 좀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나무가 다 쓰러지면서 정전이 그 정도면 태풍 아닌가요? 거의 태풍급의 이런 바람이 나와가지고 불어가지고 2, 3일 정도 정전이 됐었어요 또. 그랬군요. 인터넷도 못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뭐 한국도 조금 날씨가 선선해진 기운이 있는데 그쪽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군요. 네. 자, 오늘 말씀 나눌 얘기가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월 9일인데요. 어제가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이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좀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예, 현지 시간으로는 9월 7일이고 한국 시간 9월 8일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이에요. 러시아 시간으로 2011년 9월 7일 아이스하키 역사상 어쩌면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었어요. 예. 어떤 사고였나요? 예. 현재 러시아 리그 KH의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브 선수단 전원과 팀 스태프들 등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2011년 12시즌 개막전을 위해서 러시아 도시 야로슬라브를 떠나가지고 벨로루시 민스크를 향하고 있던 도중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던 중에 공항 근처에 송신탄과 충돌하면서 45명 중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들의 그런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선수단 전원 그리고 감독, 코치를 포함한 팀 전체 스태프들을 숨졌고
그 생존자들은 그 비행기 엔지니어 딱 한 명만이 생존했었고요. 예. 사고 당시 그 당시에는 또 알렉산더 갈리모프라는 그 러시아 출신의 선수가 생존을 하긴 했었지만 너무 큰 부상을 당하면서 너무 크게 다치면서 사고 후 5일 만에 숨지면서 이렇게 선수단 전체가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게 벌써 4년이 지났군요. 네, 4년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희생됐던 팀은 어떤 팀이었나요? 예, 그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브라는 팀은 그 당시에서 현재 그 NHL에서 이어서 세계 넘버 2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 KHL에서도 항상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강팀이었어요. 그 예. KHL의 전신이었던 러시아 슈퍼리그에서 2002, 2003년 2년 연속 우승 등 3회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2011년 사고 전까지는 그 준우승 2번, 4강 2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2011-12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팀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우승 후보였던 팀이라서 그런지 다른 KHL 팀들에 비해서 또 그 NHL 팬들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고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그 유명한 선수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네요. 예, 우선 가장 유명한 선수로는 그 NHL에서 15년간 활약하면서 그 올스타전에도 3회나 출전했었던 파벌 디미트라라는 선수였는데요. 예. 이 선수는 그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밴쿠버 등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 NHL 84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768포인트를 기록했던 슬로바키아 국가대표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밴쿠버를 응원하다 보니까 그 밴쿠버에서 마지막으로 NHL 선수 생활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디미트라 이 선수 말고 또 그 NHL에서 900경기 이상을 뛰었던 수비수 루슬란 살레이, 또 한때 그 NHL 수비수 중에서 최장 연속 출장 경기를 갖고 있었던 그 라티비아 출신의 칼리스 스크라스틴스, 이런 선수들이 희생을 됐었고, 또 그 NHL에서 1200경기를 뛰었었고, 또 그 전 시즌까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코치를 지내고 있다가 그 야로슬라브 팀 감독을 선임되어가지고 KHL 감독 데뷔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캐나다 출신의 그레드 맥크리먼 감독도 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아이스하키에서는 많은 인재들을 좀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좀 아무래도 영향이 좀 컸겠어요. 네, 그 사고가 그 보도됐을 당시 이미 그 KHL 개막전이 그 몇몇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가 보도되자마자 경기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KHL은 이렇게 한 4일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예. 또 희생자들의 이전 소속팀이었던 NHL, 또 여러 유럽 리그 팀들은 해당 선수들을 이렇게 기르는 추도식을 열기도 했고, 사실 제가 그 아시아 리그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른 여러 리그에서도 그 선수들과 그런 그 팀 스태프들 위해서 따로 추도를 갖는 이렇게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로코모티브 팀은 그 해당 시즌은 그 참여하지 않았고 그 주니어 팀 선수 위주로 해가지고 2부 리그에서 뛴 다음에 이듬해부터는 다시 그 NHL에서 활약했던 선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다시 강팀으로 발돋움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사고가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참사 중 하나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고입니다, 정말. 예. 아, 참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데 다시 한번 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어쨌든 저희가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경기 전에 묵념을 한다든지 추도 행사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아이스하키 쪽에서도 이런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비하인드 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점점 아이스하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몰랐던 아이스하키 정보들을 좀 많이 접하시면서 아이스하키 매력을 좀 느껴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님께서 이 아이스하키의 정보에 관련해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끔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됐던 해프닝이 좀 있으셨다고요? 예, 그 제가 지금까지 그 아이스하키 기사들을 좀 써오고 그러면서 가장 그 어이없는 댓글이 있었어요. 예. 예, 2014년 그 당시 그 고향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 그 당시 그 한국팀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페널티를 줄여야지 강팀 오스트리아를 꺾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아, 기자님이 직접 쓰신 기사예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원래 아이스하키 기사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예. 아무래도 세계선수권대 같이 큰 대회 기사였어 그런지 그 네이버 기타 스포츠 부분에서도 메인으로 나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가 그래서 그 원래는 그래서 아이스하키 기사들의 댓글이 다 안 달린 편인데 그 당시엔 댓글들이 몇 개 달리더라고요. 근데 네. 네,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베스트 댓글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댓글이 댓글 내용이 페널티라고 하지 않고 하키에서는 마이너라고 하는데 마이너. 예. 네, 마이너. 그리고 이어서 밑에 달린 댓글이 어떻게 기자가 일반인보다 규칙을 모르냐. 댓글이 베스트 댓글 1, 2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실수를 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수정하고 좀 뭐 사과를 하든지 그럴 텐데 전혀 맞지도 않는 내용의 댓글이 베스트를 달리다 보니까 억울하게 되고 황당하고 또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상식을 갖다가 또 일반 팬들이 알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페널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댓글에 마이너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실제로 한국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다 보면 많은 관중분들께서 그 페널티를 지칭하실 때 네. 페널티라고 정확히 그 말씀하시기보다는 저거 마이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스하키에 나오는 페널티 종류를 제가 조금이나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이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그 페널티는 우선 크게 선수가 2분을 퇴장당하는 마이너 페널티, 또 5분 퇴장당하는 메이저 페널티, 10분을 퇴장당하는 미스컨덕트, 그리고 경기에서 완전 퇴장을 당하는 그 게임 미스컨덕트가 있는데요. 네. 그 아이스하키에서 분류는 거의 대부분의 페널티는 2분짜리 마이너 페널티다 보니까 그 마이너 페널티가 불린 페널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 페널티는 마이너라고 짧게 분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페널티라는 용어 자체를 마이너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페널티가 마이너 페널티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분짜리 마이너 페널티를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라고 불리는 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사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뭐 자주 듣지 못했지만 마이너라고 이렇게 짧게 불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메이저 페널티를 당해도 마이너 또 뭐 완전 게임에서 퇴장 당해서 게임 미스컨덕트를 당해도 마이너라고 하면은 이건 절대 맞지 않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2분짜리 마이너 페널티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뒤에서 스틱으로 상대를 잡아당기는 뭐 후킹이라든지 뭐 상대를 스틱으로 내려치는 슬래싱, 또 상대를 넘어뜨리는 트리핑, 상대 선수를 손으로 잡는 홀딩 등이 자주 불리는 마이너 페널티인데요. 예. 그리고 같은 선수가 뭐 그런 같은 플레이에서 2번 이상의 페널티를 저지르면 뭐 더블 마이너, 심하면 트리플 마이너 페널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뭐 트리플 페널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한 그 스틱을 높게 들어가지고 상대방 얼굴 쳤는데 이 페널티를 하이 스틱이라고 하는데 상대 선수가 얼굴에 피가 나면은 그냥 마이너 페널티 2분 퇴장. 근데 피가 나면은 또 더블 마이너 4분 퇴장을 주기도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메이저 페널티 같은 경우는 NHL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많이 불리우는 페널티는 선수들끼리 싸우는 파이팅 페널티입니다. 예. 네, 선수들끼리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각 선수들에게 각각 5분짜리 메이저 페널티를 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보드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선수를 갖다가 뒤에서 냅다 받아버리는 보딩. 상대 선수를 스틱으로 찌르는 뭐 스페어링, 뭐 팔꿈치로 상대방을 이렇게 접촉을 가하는 엘보잉. 이런 페널티들이 마이너 페널티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심판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좀 페널티가 좀
심했다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보다 한 단계 위인 메이저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가 마이너 메이저면 어느 정도 과도한 행동을 해야 이게 미스컨덕트 페널티까지 가는 건가요? 네, 뭐 주로 미스컨덕트를 당한 경우는 그 NHL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대방한테 계속 싸움을 걸거나 위협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그 경기에서 좀 퇴장을 당해야겠다 싶을 때는 미스컨덕트 10분 동안 이렇게 페널티 박스에서 머물거나 아니면은 그 경우가 좀 심했다. 그럴 때 NHL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한 경기에서 3번 이상의 그 파이팅을 했을 때는 게임 미스컨덕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에서 아예 퇴장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컨덕트나 게임 미스컨덕트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보다도 다소 좀 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뭐 말씀 들어보니까 페널티 종류가 정말 무수히 많네요. 네. 제가 뭐 한 번도 거의 뭐 들어본 적도 없는 페널티도 사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스하키 경기 보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페널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는데 좀 더 세세하게 좀 파고들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방송,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이제 페널티를 무조건 마이너라고 부르기보다 저건 마이너 페널티다, 저건 메이저 페널티다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대명상무 통해서 웹툰 식으로 이제 아이스하키를 소개하는 만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페널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명상무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웹툰이 소개돼 있으니까 그 웹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 페널티, 메이저 페널티, 미스컨덕트 페널티, 더 나아가서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까지 오늘 손상호 기자님과 함께 이 페널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시작은 좀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뒷부분에서는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아주 좀 속이 든든해지는 좀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 또 따끈따끈한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에 공개가 된 지 이제 3주차 접어들었고요. 댓글들도 좀 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저희는 이런 거 하는 애들입니다. 네. 점점 여기 댓글 수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늘어나야죠. 네. 공이 하나씩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냥 저희도 이제 아이스하키 팬 입장에서 같이 알아가자, 같이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에서 비하인더넷 뭐 계속해서 접하실 수 있고요. 온더스포츠.co.kr 그리고 뭐 팟빵, 아이튠스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기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네, 유튜브 풀 영상, 강윤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풀 경기 영상이 곧 또 올라갑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TV 캐스트도 저희가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 비하인드넷 9회는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찬 PD, 이제는 뭐 국내 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당분간은. 예, 뭐 11월 달까지는 쭉 국내에서 국내 팀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요. 당장 내일부터 또 인천으로 출근해야겠네요. 네. 자, 저희는 다음 10회 때 또 인천에서의 대명상무의 3연전 소식 중심으로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